아인슈타인은 평생 단 하나의 이론을 증오했습니다. 그 이론은 바로 자신이 일부를 만드는데 기여한 양자역학이었습니다. 그는 양자역학이 불완전하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20년을 쏟아부었습니다. 그리고 1935년 그는 역사상 가장 정교한 사고 실험을 하나 설계했습니다. 그 사고 실험의 이름이 바로 EPL 역설이고 물리학계를 발칵 뒤집어 놓았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반전이 있습니다. 아인슈타인은 이 실험으로 양자역학을 반박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그 실험은 양자역학이 옳다는 것을 더욱 강력하게 증명해버렸습니다. 천재가 이론을 죽이려다 오히려 그 이론에게 생명을 불어넣은 셈이 된 것입니다. 도대체 EPL 역설이란 무엇이고 왜 아인슈타인은 실패했을까요? 그리고 이 논쟁은 현대 물리학과 우리 우주관에 어떤 균열을 만들었을까요? 우주에서 전하는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우주의 가장 깊은 비밀을 함께 탐험하는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가 들어갈 세계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모든 것의 근본을 이루는 세계입니다. 양자역학은 원자보다 작은 세계를 지배하는 물리학 이론입니다. 그런데 이 이론은 우리의 상식을 완전히 무너뜨리는 주장을 아무렇지 않게 합니다. 입자는 관측되기 전까지 어떤 상태인지 확정되어 있지 않다고 말합니다. 두 입자가 아무리 멀리 떨어져 있어도 서로의 상태를 즉각적으로 알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심지어 그 정보 전달 속도가 빛보다 빠를 수도 있다는 뉘앙스까지 풍깁니다. 아인슈타인은 이것이 완전히 말이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신은 주사위를 던지지 않는다는 말로 양자역학의 불확정성을 평생 거부했습니다. 그렇다면 20세기 최고의 천재는 왜 결국 틀린 쪽에 서게 되었을까요? 이야기를 제대로 이해하려면 먼저 양자역학이 왜 그토록 불편한 이론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사는 것이 세계에서는 모든 것이 명확합니다. 공이 어디 있는지, 얼마나 빠른지, 어느 방향으로 가는지 이 모든 것은 동시에 측정 가능합니다. 하지만 원자나 전자처럼 아주 작은 입자의 세계로 들어가면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전자의 위치를 정확히 알면 그 순간 전자의 속도는 원칙적으로 알 수 없게 됩니다. 반대로 속도를 정확히 측정하면 위치가 완전히 흐릿해집니다. 이것이 바로 하이젠베르크의 불확정성 원리입니다. 처음엔 이것이 단순히 측정 기술의 한계처럼 들릴 수 있습니다. 기계가 더 정밀해지면 해결될 문제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양자역학은 훨씬 더 충격적인 주장을 합니다. 이 불확정성은 기술의 한계가 아니라 자연 그 자체의 근본 속성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전자는 우리가 측정하기 전까지 특정 위치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수많은 가능성이 동시에 겹쳐진 상태, 이른바 중첩 상태로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관측하는 순간 이 여러 가능성 중 하나가 확정되어 튀어나옵니다. 이것을 파동함수의 붕괴라고 부릅니다. 이 개념을 가장 극단적으로 보여주는 사고실험이 바로 슈레딩거의 고양이입니다. 상자 안에 고양이를 넣고 방사성 물질이 붕괴하면 독가스가 나오는 장치를 연결합니다. 방사성 물질이 붕괴했는지 안 했는지는 양자역학적으로 확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상자를 열기 전까지 고양이는 살아있기도 하고 죽어있기도 한 상태라는 결론이 나옵니다. 물론 이것은 고양이를 통해 양자역학의 불합리함을 비꼬기 위한 사고 실험이었습니다. 하지만 아이러니컬하게도 현대 물리학은 이 기묘한 해석이 실제로 원자 세계에서는 사실임을 거듭 확인하고 있습니다. 아인슈타인이 진짜로 참을 수 없었던 것은 바로 이 지점이었습니다. 그는 현실이 우리가 보든 보지 않든 항상 명확하게 존재한다고 믿었습니다. 달은 우리가 보지 않을 때도 거기에 있다. 라는 그의 유명한 말은 이런 신념을 잘 보여줍니다. 이것을 물리학에서는 실제론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양자역학은 이 실제론을 정면으로 거부합니다. 관측되지 않은 입자는 어떤 상태인지 말할 수 없다고 선언합니다. 아인슈타인에게 이것은 물리학의 패배나 다름없었습니다. 자연이 근본적으로 확률적이라는 생각, 신이 우주를 주사위 게임으로 운영한다는 생각을 그는 끝까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1935년 아인슈타인은 동료 포돌스키, 로젠과 함께 논문 한 편을 발표합니다.
세 사람의 이름 앞 글자를 따서 EPR 논문이라고 불리는 이 논문의 제목은 물리적 실제에 대한 양자역 학적 기술은 완전한가? 였습니다. 제목부터 도발적입니다. 그들은 양자역학이 불완전한 이론이라는 것을 논리적으로 증명하겠다는 야심을 품고 있었습니다. EPR 논문의 핵심 아이디어는 이렇습니다. 두 입자가 서로 상호작용한 뒤 반대 방향으로 날아간다고 가정합니다. 이 두 입자는 한때 같은 공간에 있었기 때문에 양자역학적으로 얽혀있는 상태, 즉 양자 얽힘 상태가 됩니다. 이제 두 입자가 우주 반대편처럼 엄청나게 멀리 떨어진 후 한쪽 입자의 상태를 측정한다고 해봅시다. 양자역학에 따르면 측정 전까지 두 입자의 상태는 확정되지 않은 채 중첩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한쪽을 측정하는 순간 그 입자의 상태가 확정됩니다. 그리고 동시에 아무리 멀리 떨어져 있어도 다른 쪽 입자의 상태도 즉각적으로 확정되어 버립니다. 두 입자가 어떤 상관관계를 맺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인슈타인은 이것이 말도 안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두 입자 사이에 그 어떤 신호도 전달되지 않았는데 어떻게 한쪽의 측정이 반대편 입자에 즉각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이것은 빛보다 빠른 정보 전달을 암시하고 그것은 자신의 특수상대성 이론과 정면으로 충돌합니다. 아인슈타인은 이것을 유령 같은 원격 작용, 독일어로 스퍼케프트 퍼너컹이라 부르며 비웃었습니다. 그래서 EPR은 이렇게 결론 내립니다. 한쪽을 측정할 때 다른 쪽이 즉각적으로 반응하는 것처럼 보이는 이유는 사실 두 입자의 상태가 처음 만들어질 때부터 이미 결정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우리가 그 정보를 아직 모르는 것뿐이다. 이것이 숨겨진 변수 이론입니다. 양자역학이 확률적으로 보이는 이유는 자연이 실제로 확률적이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아직 발견하지 못한 숨겨진 정보가 있기 때문이라는 주장입니다. 이 논문은 발표 당시 큰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그러나 당시 물리학계의 주류였던 코펜하겐 해석의 창시자 닐스 보어는 즉각 반박 논문을 씁니다. 보어의 반박은 복잡하고 다소 철학적이었지만 핵심은 이것이었습니다. 두 입자는 분리된 별개의 개가 아니라 얽힘이 끊어지기 전까지는 하나의 단일한 양자계로 봐야 한다. 따라서 한쪽을 측정하는 것은 전체 계에 영향을 주는 것이며 이것은 유령 같은 원격 작용이 아니다. 하지만 이 논쟁은 그로부터 무려 30년 가까이 철학적인 수준에서 맴돌았습니다. 아무도 실험으로 결판을 낼 방법을 몰랐기 때문입니다. EPR은 사고 실험이었고 어느 쪽 주장이 옳은지를 실제로 검증하는 것은 당시 기술로는 불가능해 보였습니다. 그래서 양자역학의 논쟁은 오랫동안 물리학자들의 밤술자리 주제처럼 취급받기도 했습니다. 그 교착 상태를 깨뜨린 사람이 바로 아일랜드 출신의 물리학자 존 스튜어트 벨이었습니다. 1964년 벨은 지금까지도 물리학 역사상 가장 심오한 논문 중 하나로 꼽히는 논문을 발표합니다. 벨의 천재성은 철학적 논쟁을 수학적, 실험적으로 검증 가능한 문제로 변환시킨 데 있었습니다. 벨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만약 아인슈타인이 옳다면, 즉 두 입자의 상태가 처음부터 숨겨진 변수에 의해 미리 결정되어 있다면 두 입자의 측정 결과 사이에 가능한 상관관계의 강도에 한계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벨 부등식입니다. 숨겨진 변수 이론이 옳다면 두 입자의 측정 결과는 벨 부등식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 있어야 합니다. 반면에 양자역학이 예측하는 두 입자의 상관관계는 이 벨 부등식을 위반합니다. 양자역학이 예측하는 상관관계는 고전적인 숨겨진 변수 이론으로는 절대 설명할 수 없는 수준으로 강합니다. 따라서 만약 실험에서 벨 부등식이 위반된다면 아인슈타인의 숨겨진 변수 이론은 틀린 것이고 양자역학이 옳은 것입니다. 이제 실험만이 남았습니다. 그리고 1970년대부터 수많은 물리학자들이 이벨 테스트 실험에 도전하기 시작합니다. 가장 유명한 실험은 1982년 프랑스 물리학자 알랭 아스페가 이끄는 팀이 수행한 것입니다. 아스페 팀은 얽힌 광자쌍을 생성하여 두 개의 검출기로 보내고 두 광자의 평광 상태의 상관관계를 측정했습니다. 결과는 명확했습니다.
두 광자의 상관관계는 벨 부등식을 분명하게 위반했습니다. 양자역학이 예측한 대로였습니다. 아인슈타인의 숨겨진 변수 이론은 실험 앞에서 무너졌습니다. 이후 더욱 정밀한 실험들이 계속되었고 2015년에는 네덜란드 델프트 공대팀이 모든 허점을 차단한 결정적인 벨 테스트를 수행하여 동일한 결론을 재확인했습니다. 2022년 알랭 아스펠을 비롯한 3명의 물리학자가 바로 이 양자 얽힘 실험과 벨 부등식 위반에 대한 공로로 노벨 물리학상을 수상합니다. 20세기 최고의 천재 아인슈타인이 틀렸고 양자역학이 옳았음을 노벨상이 공식적으로 인정한 순간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양자 얽힘이란 정확히 무엇일까요? 두 입자가 얽혀 있다는 것은 두 입자의 양자 상태가 독립적으로 기술될 수 없다는 뜻입니다. 마치 두 입자가 하나의 파동함수로 묶여 있는 것처럼 한쪽의 상태를 알면 다른 쪽의 상태가 즉각적으로 결정됩니다. 그리고 이 얽힘은 두 입자 사이의 거리가 아무리 멀어도 유지됩니다. 여기서 많은 사람들이 가장 혼란스러워하는 부분이 등장합니다. 그렇다면 양자 얽힘을 통해 빛보다 빠른 통신이 가능한 것 아닌가요? 이 질문은 매우 자연스럽습니다. 한쪽을 측정하면 반대편이 즉각적으로 반응한다고 하니 그것을 이용해 신호를 보낼 수 있지 않을까요? 결론부터 말하면 그럴 수 없습니다. 그 이유가 바로 양자역학의 또 다른 심오한 측면입니다. 한쪽 입자를 측정했을 때 나오는 결과는 완전히 무작위입니다. 예를 들어 광자의 평광을 측정하면 수직이 나올지 수평이 나올지 미리 알 수 없습니다. 단지 상대방의 결과와 상관관계가 있다는 것만 알 수 있습니다. 즉, 한쪽에서 측정 결과를 아무리 들여다봐도 반대편이 측정을 했는지 안 했는지를 알 수 없습니다. 반대편에서 어떤 결과가 나왔는지를 알려면 결국 고전적인 통신 채널, 즉 빛보다 느린 수단을 통해 정보를 주고받아야 합니다. 따라서 양자 얽힘은 어떤 정보도 빛보다 빠르게 전달하지 않습니다. 특수 상대성 이론은 여전히 안전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양자 얽힘이 단순히 우리 모르게 미리 결정된 상관관계라는 뜻도 아닙니다. 벨 테스트 실험이 증명한 것은 두 입자의 상태는 우리가 측정하기 전까지 진짜로 확정되어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동전의 앞뒤가 이미 정해져 있는데 우리만 모르는 것이 아니라 진짜로 던지기 전까지는 앞이도 뒤도 아닌 상태가 공존한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이 얼마나 심오한지 잠시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우주의 어떤 장소에서 한 입자를 측정하는 순간 우주 반대편에 있는 다른 입자의 상태가 그 순간 확정됩니다. 이것은 어떤 물리적 신호가 전달된 결과가 아닙니다. 두 입자는 공간을 초월하여 하나의 양자 상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공간이 더 이상 두 입자를 분리하는 장벽이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EPR 역설이 남긴 가장 깊은 철학적 질문입니다. 우주는 국소적인가, 아닌가? 국소성이란 한 곳에서 일어난 일이 물리적 신호 없이 다른 곳에 영향을 줄 수 없다는 원칙입니다. 아인슈타인은 우주가 반드시 국소적이어야 한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벨 테스트 실험은 자연이 비국소적임을 보여줍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우리는 국소적 실제론이 틀렸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국소성과 실제론, 이 둘 중 적어도 하나는 포기해야 합니다. 대부분의 물리학자들은 실제론을 포기하는 쪽을 선택합니다. 측정 전에 확정된 실제가 있다는 생각을 버리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무엇이 두 얽힌 입자를 연결하고 있는 걸까요? 물리학자들은 이것을 설명하기 위해 다양한 해석을 내놓았습니다. 코펜하겐 해석은 단순히 그것은 설명할 수 없다, 계산만 하라고 합니다. 다세계 해석은 측정할 때마다 우주가 분기하여 가능한 모든 결과가 서로 다른 평행 우주에서 실현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파일러 파동 이론은 입자의 배후에 비국소적인 파동이 있어 입자를 인도한다고 설명합니다. 그 어떤 해석도 완전하지 않습니다. 어떤 해석도 직관적으로 납득이 가는 그림을 완전하게 제공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실험 결과는 하나입니다. 양자 얽힘은 실제하고
그것은 우리의 고전적 세계관이 근본적으로 한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 발견이 단순히 철학적 흥미로만 끝나지 않는다는 점도 중요합니다. 양자 얽힘은 지금 이 순간에도 인류의 미래 기술을 바꿔나가고 있습니다. 양자 컴퓨터는 얽힌 큐비트들을 이용하여 기존 컴퓨터로는 풀 수 없는 문제들을 풀어냅니다. 양자 암호는 얽힘의 원리를 이용하여 물리적으로 도청이 불가능한 통신을 구현합니다. 양자 텔레포테이션도 있습니다. 이것은 SF의 텔레포테이션처럼 물질을 순간이동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입자의 양자 상태 정보를 얽힘을 이용해 다른 입자에 전달하는 것은 실제로 가능하며 이미 실험실에서 수백 킬로미터 거리에서 성공한 바 있습니다. 중국 연구팀은 2017년 지구와 위성 사이에서 양자 텔레포테이션에 성공했습니다. 이렇게 보면 아인슈타인과 보어 사이의 논쟁은 단순히 두 천재 사이의 철학적 다툼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우주의 근본 구조에 대한 두 세계관의 충돌이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양자역학이 이겼지만 아인슈타인의 도전이 없었다면 벨 부등식도, 벨 테스트 실험도, 오늘날의 양자 기술도 없었을 것입니다. 아인슈타인의 반박이 오히려 양자역학을 더 단단하게 만들어준 아이러니가 여기 있습니다. 더 깊이 생각해보면 EPR 논쟁은 인간 지성의 한계에 대한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수백만 년에 걸쳐 것이 세계에서 살아남도록 진화했습니다. 우리의 뇌는 공 던지는 것, 사냥감 잡는 것, 부족 내관계 파악하는 것에 최적화되어 있습니다. 원자보다 작은 세계의 논리를 직관적으로 이해하도록 만들어지지 않았습니다. 아인슈타인조차도 직관을 완전히 버리지 못했습니다. 그는 우주가 반드시 이해 가능하고 합리적이어야 한다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자연은 우리의 직관에 맞춰줄 의무가 없습니다. 자연은 그냥 자기 방식대로 존재할 뿐이고 우리가 그것을 이해하든 못하든 개의치 않습니다. 양자역학은 바로 그 냉정한 사실을 우리 앞에 들이밀고 있습니다. EPR 역설이 제기된 지 90년이 지난 지금도 양자역학의 해석을 둘러싼 논쟁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어떤 해석이 옳은지, 파동함수의 붕괴가 실제로 무엇을 의미하는지, 측정이라는 행위가 왜 그토록 특별한지에 대한 질문들은 여전히 열려 있습니다. 물리학은 계산은 완벽하게 할 수 있지만 그 계산이 실제로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아직도 논쟁 중입니다. 어쩌면 이것이 인간 지성의 가장 솔직한 자화상일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우주를 측정하고 계산할 수 있지만 완전히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그 이해할 수 없음의 경계에서 우리는 아인슈타인과 보어처럼 끝없이 질문을 던집니다. 그 질문들이 멈추지 않는 한 과학은 계속 나아갈 것입니다. 우주의 가장 작은 세계에서 발견된 이 얽힘의 원리는 사실 우주의 가장 큰 스케일에서도 의미를 가질 수 있습니다. 일부 물리학자들은 블랙홀 내부와 외부가 양자 얽힘으로 연결되어 있을 수 있다고 제안합니다. EPR이라는 대담한 가설은 블랙홀과 블랙홀 사이를 잇는 워몰이 사실 양자 얽힘의 기하학적 표현일 수 있다고 말합니다. 만약 이것이 사실이라면 양자역학과 일반 상대성 이론을 통합하는 열쇠가 바로 얽힘에 숨어 있는 것입니다. 공간 자체가 얽힘으로 짜여진 구조일 수 있습니다. 우주의 구조가 정보와 얽힘으로 이루어진 직물일 수 있다는 이 아이디어는 현재 물리학의 최전선에서 진지하게 연구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야기한 EPR 역설, 양자 얽힘, 벨 부등식은 단순한 물리학 교과서의 내용이 아닙니다. 이것은 실제란 무엇인가, 공간이란 무엇인가, 그리고 우주를 이해한다는 것이 무슨 의미인가에 대한 인류 최고의 지성들이 벌인 가장 진지하고 가장 치열한 탐구의 기록입니다. 아인슈타인이 옳지 않았지만 그가 없었다면 우리는 이 진실에 이토록 빨리 다가서지 못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영상이 흥미로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우주의 비밀을 함께 탐험하는 이 여정을 계속 이어나가고 싶으신 분들, 알림 설정도 꼭 해주세요. 댓글로 여러분이 가장 충격받은 부분을 알려주시면 다음 영상 주제 선정에 참고하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야기한 양자 얽힘에는 사실 아직 말씀드리지 않은 훨씬 더 충격적인 이야기가 남아 있습니다.
두 입자가 연결되는 방식이 단순한 얽힘을 넘어 시간 자체를 거슬러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실험 결과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지연 선택 실험이라고 불리는 이 현상은 현재의 측정 방식이 과거에 이미 일어난 사건을 바꿀 수 있다는 것을 암시합니다. 과거가 확정되어 있지 않다면 우리가 알고 있는 시간이라는 개념 자체가 흔들립니다. 다음 편에서는 시간과 양자역학이 충돌하는 이 아찔한 경계선으로 여러분을 안내하겠습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